지금은 어떻게 하죠? 바닥에서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아직 갈 룸은 있어요. 아직 갈 룸은 남아있다. 결론은 올해 내로는 8만 원, 내년도 상반기 내로는 전고점 9만 원 초반. 그 가는 여부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실 심리랑 그 종목,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던데, 삼성전자가 사실 뭐 이제 9만 얼마를 찍고 막 5만 원 근처까지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삼성전자도 이제 원래 사실 9만 원 막 10만 원 근처 갔을 때는 역시 삼성전자는 영원하다. 그렇죠. 장기 투자했지만 5만 원 근처 갔을 때는 시총률이 바뀔 수도 있다. 삼성전자 영원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앞으로 좀 영원하다고 보시는지.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5만 원? 영원히 6만 원? 영원히 10만 원? 영원히 우리 오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건 TSMC건 공통적으로 사이클 주식이에요. 앞쪽에 산업이 흔들리면은 갑자기 많이 흔들리는데, TSMC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많이 흔들려요. 왜? 우리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사이클이 변동이 심하다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 이익에 지금은 이제 적자지만 할 수 없지만 작년까지 돈을 잘 벌 때는 평상시도 반도체 이익이 전체 이익이 한 50, 60% 차지했어요. 하이닉스는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휘둘리는 거죠. 휘둘리는 거죠. 사이클은 왜 생겼냐? 그 질문 하시는데, 반도체는 처음에 반도체 수요가 얼마야?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짓자. 아무것도 없어요. 반도체 공장을 짓자.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입증이 된 거죠. 공장만 지면 돼. 자, 근데 공장이 지는데 한 2년 걸리니까 2년 뒤에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싶어서 이 땅을 짓으면 아까 2년 걸린다 했잖아요. 빨라서 1년 반인데 1년 반 짓고 처음에 이렇게 램프업 한 2년 걸려요. 그럼 무슨 얘기냐? 2년 뒤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게 되거든요. 근데 2년 뒤에 수요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 우리 사이클이, 휴대폰 사이클이 2년이죠. 늘어졌지만 3년. PC 사이클. 그 뭐 코로나가 더 발생하면 갑자기 늘어지기도 하고 앞당겨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휴대폰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년이, 3년인지 이렇게 왔다 갔다.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어요. 네. 근데 내가 생산할 때 2년 뒤에 생산한 제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코스트가 얼마 들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예전에는 더 힘들었죠. 예전에는 들었느냐? 반도체 업체가 많았어요. 디램 업체가 10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2008년도 우리 금융위기 이전에는 반도체 디램 업체가 10몇 개였어요. 그 이후로 치킨 게임을 했던 거죠. 네, 치킨 게임이 한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만 가지고 1시간 걸리니까. 그 지금 3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처럼 적자가 많이 늘어나도 암울하다고만 보지 않는 거죠. 버티면 다시 어째 사이클은 돌아오니까. 이게 서로 이제 암흑간에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 근데 옛날에는 영원히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영원히도 안 갔잖아요. 주가 죽으니까. 그래서 사이클 주식이라는 게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2, 3년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수요가 변곡점 왔다 갔다 하는데 수요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PC, 휴대폰, 뭐 저거 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줄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이클이 한 2년 뒤에 3년 뒤를 예측을 못하니까 짧게는 1년 반만 왔다 갔다. 잘못하면은 3년, 4년 한 번씩은 사이클이 꼭 와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런 말 쓰잖아요. 어떤 주가 나올 때, 아니면 실적 좋을 때. 그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영어로 couldn't be better. 영어 안 나오네요. could not be better.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더할 나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무슨 말이 맞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요. 리포트가 그 나오잖아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더할 나위 없이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그럼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 삼성전자 주가 9만 몇천 원 나왔어요. 더할 나위 없이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 근데 애널리스트 한 명이 그러면 그런데 한 3명 정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더 나빠질 수 없다. 그럼 다시 또. 그렇죠. 돌아서는. 그러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한 2, 3명 얘기했는데, 올라갔지, 이거밖에 안 올라. 올라가서 반등할 때 이거밖에 안 올라. 요거만큼의 정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틀었다는 게 99%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 이미 사긴 늦었다는 게 뭐냐면은, 작년 말에. 지금 늦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먹긴 늦은 거지. 여기 나와서 이거 갑자기 72,000원 사가지고 12만 원 될 것 같아요? 금방? 안 돼요. 네. 근데 만약에 6만 원 샀다. 그때가 6만 원 뭐냐? 바닥은 지나는 것 같다. 감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건 좋아진다. 속도는 문제지만. 그런 얘기가 이구동성은 아니라 한 10명에 3명 나오잖아요. 그때 샀으면, 그때가 얼마일까요? 6만 원 이하도 있었을 거고, 6만 원 이하 못 사서 6만 원 초반에 있었을 거고, 그렇게 샀으면 여유가 있죠. 지금 7만 2천원 안 가더라도 삭간이 없잖아요. 근데 7만 2천 살려니까, 샀다가 물리는 것 같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은 더할 나위 없어 좋다 할 땐 더할 나위 좋은 거니까 더 이상 좋지 않으니까 사면 안 되고,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라고 나오면은 사야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하죠? 바닥에서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아직 갈 룸은 있어요. 아직 갈 룸은 남아있다. 결론은 올해 내로는 8만 원. 올해 내로는 8만 원. 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내로는 전고점 9만 원 초반. 근데 초반이 중반일지 모르겠는데 그 가는 여부는 내년도에는 올해까지 괜찮아요. 매크로 금리 인하가 되면 빠르게 되는 거죠.
금리 인하가 올해는 안 일어난다고 보는 게 조금 많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한두 번 더 있을 수 있다. 금리 인상됐다가 가는 거잖아요. 내년에 금리 인하가 상반기 안 일어나. 그러면 이게 빨리 안 오죠. 경기 민감한 거니까. 네. 하이닉스 똑같아요. 하이닉스 그런 개념하면 하이닉스는 13만 원 전고점. 완전 최고 고점 15만 원? 네. 근데 15만 원 되면 PER이 11배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이닉스 13만 원대는 삼성전자의 8만 원하고 비슷한 거고 하이닉스 15만 원대가 삼성전자의 9만 원 전고점 비슷한 건데 이 예전에 최고점 전고점 그 전고점은 내년도 내년 상반기에 미국을 중시로 한 금리 환경, 인플레 환경이 거의 내년에는 70%가 좌지우지하고 올해까지는 금리는 이제 멈추는 걸 했으니까 올해까지는 감산의 정도. 감산이 충분치 않으면 감산은 어떻게 할까요? 감산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반도체가 빨리 안 올라와. 9월실에 안 올라가. 어떻게 할까요? 감산 더 하면 되지. 감산 더 하면 이제 매출 줄겠죠. 재고가 더 빨리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주가는 안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산의 정도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중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작은데 그게 연말로 갈수록 4, 5개월 사이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AI의 강도가 지금까지 AI 강도가 한 70%의 주가에 좌지우지되면 앞으로 연말에 갈수록 AI는 한 50% 차지하고 감사는 효과에 대한 게 50% 가다가 내년 상반기 되면 AI는 다 반영됐고 내년 상반기 되면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더 올라가는 거는 아까 매크로에서 금리 인하의 강도 이거에 달려있다. 이렇게 흐름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사기에는 어쨌든 뭐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지만 올라가는 게 이제 높이가 좀 정해져 있는 거죠. 별로 안 떨어질 거예요. 네. 금리를 갑자기 2번 올린다. 그러면 한 번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금리를 한 번 7월 달에 올리고 7월 달에 올리는 게 90%잖아요. 한 번 쉬었다가 11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안 오를 줄 알았는데 올려. 그럼 잠깐 삐끗할 수 있는데 삐끗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그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하나 볼게요. 엔비디아 주가가 당분간 아직은 중요해요. 엔비디아 주가랑 삼성전자 거꾸로 관련이 있는. 네, 아까는 뭐 감산 효과, 금리 효과에서 얘기했잖아요. 전제 조건이 흔들릴 수 있는 거, 안 흔들리는 건 엔비디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실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얼마죠? 400불 넘었죠. 네. 400불 넘었는데 저는 한 550불까지는 보인다고 봐요. 엔비디아가 AI용 반도체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심플 단순화시켜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엔비디아가 300~400억 불 1년에 300억 불인가? 1년에 300~400억 불 매출 대충 하거든요. 마진은 50% 넘고. 근데 시가총액 엄청난 거잖아요. 마진이 50%가 넘어요? 네, 넘어요. 네, 굉장하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TSMC나 엔비디아가 좋은 이유가 마진이 40~50%예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 주가가 안 가면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마진이 지금은 뭐 적자 흑자니까 원래는 한 10% 미만이지 않나요? 10%, 20% 안 되죠. 메모리가 반도체가 좋을 때도 50%도 다른 게 휴대폰, 가전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안 되죠. 어쨌든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에서 넘버원인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장에서 250억 불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충 언더스탠스. 그게 향후 10년 동안 30% 성장한다. 초반에는 많이 올라가겠죠, 몇 년간. 그 다음에 내려오겠죠. 내년도 한 2030년, 31년 되면 한 20%, 10% 내려면 대충 250억 불짜리가 3,500불 된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이거부터 딴지르면 할 말 없어요. 마치 2차 전지 얘기할 때 향후 한 10년 30% 성장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15%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똑같거든요. 믿어요. 그러면 딱 250불이 3,500불 돼요. 그럼 10년 뒤에 3,500불에서 마켓 쉐어가 80%를 가정합시다. 이거 너무 많은가? AMD 들어오고 뭐라 엔비디아가 어쨌든 80% 차지한다. 네. 그리고 OP 마진 50%. 순이익이니까 뭐 빼고 하면은 한 1,100억 불 정도의 순이익을 출원해서 PER이 지금보다는 성장 내려갈 거 아닙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50배, 60배 되고 있거든요. PER. 올해 예상되는 작년 기준으로는 100몇 배인데 올해 실적이 좋아지니까 5, 60배 되는데 분명히 배수는 내려가죠. 성장이 나중에 내려가니까 곱하면은 한 2조 한 몇천억 달러의 가치가 돼요. 근데 이게 10년 뒤잖아요. 연간 할인율을 해서 하면은 1조 4천억 달러, 550불 나와요. 지금 컨센서스는 450불에서 650불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은 500불 이하죠. 이건 지금 대비 한 30% 업사이드 있는 거죠? 네.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걸 흔들면 다죠. 이거 보실까요? 지금 428달러네요. 엔비디아. 네. 그럼 한 30% 남았나? 네. 그쵸. 엔비디아가 상승세가 의미 있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사는 게,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10% 이상 빠지지 않으면 단기에 끝나는 거고 그러면 그걸로 인한 조정은 매우 짧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까 전제가 삼성전자 8만 원, 하이닉스 13만 원 1차 목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내년도 들어갔을 때 15만 원, 5만 원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때는 내년 가면은 매크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내년까지 끌고 가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변수. 요즘에 보니까 마이크론 주가. 아까 마이크론이잖아요. 걔네 주가는 막 우리보다 더 빠지고요. 4%, 5%. 마이크론은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 안 쓴다고 규제한다고 5월 말에 나왔어요. 아시나요? 5월 달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 시큐리티 문제 있어 그러면서 너네 거 우리 안 쓸 거야. 보복한 거죠.
중국이 미국한테. 근데 마이크론이 중국에 차지하는, 중국에 파는 비중이 한 10%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론이 중국에 못 파면은 그건 누가 팔죠? 한국이 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는 거잖아요.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죠. 그렇죠? 나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100%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 마이크론이 중국에 못 파는 이 물량을 생산해가 이거 어디다 팔까요? 중국에 못 팔면은 마이크론이 만든 거 어디다 팔아요? 또 다른 나라 팔겠지. 그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제품이 있는데 싸우겠죠. 그러니까 상쇄되거나 아니면 약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 정도로 우리가 다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국 사람은 한국 거 쓰려면은 높은 가격 받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주가가 빠지는 거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DRAM 마이크론에 같이 빠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크론은 중국이 제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이 영향을 받는 거고 반대로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누가 또 규제했죠? 미국이. 팔지 마! 그랬죠. 미국이 규제한 거예요. 중국이 규제한 게 아니에요. 중국은 엔비디아 좀 사고 싶어요. 미국이 팔지 마! 그랬거든요. 여기도 비중이 10%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 빠지나요? 안 빠지죠. 왜? 엔비디아는 여기 안 팔아도 딴 데 팔 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마이크론이 중국의 규제로 못 파는 거는 한국이 차지한다는 게 아니고 한국은 나쁘지 않은 거고 플러스가 아니라도 중립 이상인 거고 엔비디아가 미국의 규제로 중국에 못 파는 거는 엔비디아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에 안 팔아도 딴 데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당분간은 수사를 간다. 근데 감산이 많으면은 빨리 가는 거고 감산이 안 빠르면 천천히 가는 거고.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둘 다 나라의 규제를 받는 거는 똑같은데 그거는 좀 다르게 우리가 그렇죠. 봐야 한다. 네. 자, 그럼 반도체 관련 뉴스 중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좋은 혹시 뭐 믿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뜨거운 더할 날이 좋다. 그럼 더할 날이 좋으니까 그 이상 좋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한 3명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트는 시점에서의 뉴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일주, 2주 뒤에는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든 사태가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해서 엄청 가이던스 좋았을 때 5월 22일에 발표되면서 지금 한 달 새에 바뀐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눈치 빠른 사람이요. 엔비디아가 실적을 1사분기 거를 5월 20 며칠에 발표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엔비디아 일주일 전에 발표하기 전에 젠슨 왕이요. 대만에서 타이베이 쇼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실적이 어떻다는 얘기를 넘버로 얘기하지 않고 AI 수요가 엄청 좋다는 얘기를 쇼에서 얘기했어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사실은 5월 16일부터 움직인 거예요. 그런 거 아주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누구죠? 빅테크 CEO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빅테크 CEO. 네. 그 전에 얘기한 건 뭐가 다르겠는가? 이거는 이 고급스러운 머리가 필요한 거죠. 아니면 업계에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방송에 떠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5월 16일부터 20일 엄청나게 떠들었거든요. 그런 거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애널리스트가 리포터 나온다. 민감할 때. 그분 들어야 되는 거죠.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봐라. 이게 방향, 핵심. 그리고 빅테크 CEO의 코멘트들. 자, 인공지능 반도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챗GPT 때문에 반도체 산업 굉장히 이제 좀 뜨거워진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지랑 좀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 작가님도 챗GPT를 워낙 바쁘셔갖고 실제 많이 사용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써보긴 했습니다. 해보셨죠? 네,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우린 바빠서 그러는데 애들이나 대학생들은 신기한 정도가 아니고 주변에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무슨 뭘 작업해야 되는 사람, 뭐 글을 적는다든지, 저널리스트라든지, 대학생들 뭐 자료를 만든 이런 애들은 엄청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나중이 아니고 불과 한 2, 3년 내로 이걸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는 효율성, 그 사람의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작업 속도가 되게 빨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 자료 내가 다 찾는 사람인가? 네네네. 물어봐서 대답이 그렇죠. 나오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색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빙이 됐던 뭐 구글이 됐던 뭐 어디에서 손가락으로 막 쳐서 입력하는 방식. 입력하면 또 어떻게 하나. 그냥 글로만 나오잖아요. 지금 뭐죠? 이제 말로도 입력할 수도 있고, 글로 써가지고도 GPT-4인가? 거기는 이제 그 테이블로 만들어주고, 아까 파워포인트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태가 검색도 다양하고 출력도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다르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생산성의 차별화가 일어난다. 그게 도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도구를 생산해서 새롭게 생산성이 일어나면 뭐가 되죠? 우리가 시간이 남잖아요. 내가 3시간 하던 거를 30분이면 대충 다 한다. 그럼 뭐 잠자서 쉴 수도 있지만 생각할 거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뭔가 창조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레벨이 달라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고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런 아까 말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날아가는 거고 엔비디아 경쟁 이런 걸 처리하려면 처리하는 게 뭐죠? 처리하는 반도체가
프로세서거든요. 우리가 CPU 할 때 CPU는 PC의 머리에 해당되는 센트럴 중앙 연산 장치,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프로세서네. 네. GPU는 뭐죠? 그래픽을 특화된 거기 때문에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처음에 그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는 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세싱 파워가 중요해요. 그래서 CPU, 이 AI는 GPU의 그 처리 능력이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네. 처음엔 그래요. 그다가 한 2, 3년 지나면은 많이 처리해서 어떤 그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학습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데이터들을 가지고 디코딩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론,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추론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때는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게 그거를 끄집어내서 디코딩해서 각종 용도로 분배해주고 그게 필요한데 거기에 메모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학습용에서 이제 추론용으로 바뀌는 시대가 2, 3년, 5년간에 많이 활기가 되면은 주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겠죠? 왜냐면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얘네들은 투자 못 하잖아요. 그거는 네이버라든지 뭐 빅테크가 많이 만들어서 큰 베이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만든 걸 가지고 추론하는 각종 그 응용 분야별로 추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메모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GPU 같이 프로세싱하는 스피드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지는 건 메모리 용량이 많아져야 돼요. 한꺼번에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끄집어내는데 데이터 용량이 커져야 돼요. 그 메모리가 지금 있는 그 엔비디아 HBM 매치되는 메모리 숫자 있잖아요. 메모리가 80GB, 120GB, 192GB 그 레벨하고 다른 메모리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의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HBM 메모리라는 그 높은 가격의 그 메모리가 지금은 GPU 때문에 역할에 있어서 좀 작지만은 향후에는 그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포텐셜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하는 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AI가 들어오기 전에 작년까지 서버라 하면은 서버가 보통 여기 삼성증권이 이런 걸 잘했대요. 애널리스트 잘 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애널리스트는 엄청 진짜 신 같아갖고 정보가 탁 찍는 사람이 있고 하이 레벨이고요. 중간 레벨은 뭐죠? 굉장히 복잡한 거를 정리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리를 잘하더라고. 일반 서버가 보통 이게 한 900만 원 안 되겠네요. 800만 원대, 6,700불짜리가 일반적인 서버예요. 이거는 AI의 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PU하고 DRAM하고 솔리드 스테이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비슷한 거, 이런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6,700불에 2,600불이 CPU를 차지하고 있고, 인텔 거. DRAM이 800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SSD, 이거는 랜드 DRAM인데 1,200불. 네. 기타. 이 메모리 요거 볼까요? 2,000불이죠? 네. 2,000불 대 2,600불. CPU나 메모리나 역할이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쓰는 메모리는 우리 서버 하면 한 550GB.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8GB입니다. 참고로. 많이 쓰이죠? 우리 이렇게 CPU 대비했을 때는 비등비등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AI 서버 있잖아요. 네. 아까 6,700불 했죠? 네. 37배 나옵니다. 25만 불. 3억 3천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왜 비싸요? 엔비디아 GPU 때문에 그래요. 25만 불에 80%니까 엔비디아 GPU 20만 불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날아가죠. 그 DRAM이 아까 보실래요? DRAM이 아까 550GB잖아요. 네. 550GB에 880불. 네. 근데 여기는 일반 DRAM이에요. 네. 일반 DRAM도 늘어나고 4배. 550이 아니고 4000GB, 2000GB. 이걸 2TB라고 해요. 2TB. 그리고 없던 게 들어가죠.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우리가 HBM 메모리라고. 고대형 메모리. 이 가격이 비싼 거예요. 일반 DRAM보다 한 6배, 7배 비싼 거거든요. 네. 개수는 적지만은 어쨌든 이게 개수는 적지만 말이죠. 그렇죠? 가격은 많이 좁혀졌죠. 그래서 앞에서 없던 메모리 HBM, 기존의 메모리 확장 합해서 얼마예요? 22,000불이잖아요. 네. 22,000불은 이거 얼마죠? 2,000불보다 10배 늘어난 거죠. 네, 네. 그런데 차지하는 비중을 보세요. 20만 불이 다 차지하니까 25만 불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엔비디아가 다 차지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학습형 프로세싱 파워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메모리를 덜 써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추론용 메모리로 다양한 스타트업 업체들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다양하게 하는 시대가 오면은 이 메모리의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혼자 독점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아니고 AMD 제품이 만약에 쓸모가 더 있다 그러면은 네. AMD가 더 싸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의 경쟁, 그 다음에 학습형이 추론용으로 바뀌는 시대의 변환이 오면은
메모리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올 수 있는 거죠. 그게 근데 20년 뒤에 오는 게 아니고 뭐 2, 3년, 5년 내에 오는 거예요. 지금은 AI 서버 25만 불의 대부분이 GPU지만 물론 이 가격도 내려가긴 하겠지만 엔비디아하고 AMD가 경쟁하고 아까 그런 식으로 바뀌면은 추론형 바뀌면은 메모리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너무나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메모리의 용량이 커지면 당연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하이닉스에는 또 외국에서는 마이크론인가요? 근데 아까 우리 D램에서 네. D램에서 1등이 삼성전자가 한 50%. 네. 그 다음에 요즘 마이크론 올라갔어요. 25%, 27%, 하이닉스가 23% 이렇게 됐어요. 일반 D램에서. 근데 요거 HBM이라는 메모리에서는 바뀝니다. 1등이 누굴까요? 하이닉스가 53%. 하이닉스가 1등이에요. HBM에서. 삼성전자가 32%, 마이크론은 9%. 얼마 안 되네요. 네. 근데 다르다고. 마이크론은 중국에 못 파는 거, 중국에 팔지 마! 중국이 게재한 것도 있고, 네. HBM도 메모리의 역할도 하이닉스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삼성의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주가의 결이 다른 거죠. 다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엔비디아 독점인데 AMD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AMD가 마켓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제품을 보니까, 아까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GPU에는 D램 메모리가 80GB 정도가 보통 쓰이거든요. 근데 AMD에서 나온 GPU는 D램 메모리가요, 2.4배 더 많아요. 192가. 더 많이 쓰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AMD를 응원해야 돼요. AMD의 제품이 쓸모있게 되면은 AMD가 엔비디아보다 메모리가 올라가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AMD가 엔비디아의 독점을 좀 깨는 구조. 이게 메모리한테 중요한 와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아까 실한 얘기가 개발 초기에 학습형 트레인에서 추론으로 바뀌면은 데이터된 거를 디코딩하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랑 AMD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또 계속 와치겠지. 계속 와치해야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 때 살펴보고 있어야 돼요. 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하고 메타의 저커버그인가? 예, 이렇게 싸움질하는 거 이런 것도 AMD하고 엔비디아의 CEO끼리 싸우면 이게 상상인데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AMD의 수장은 여자고요, 엔비디아 수장은 남자입니다. 쓸데없는 얘기겠습니다.